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정우성 정말 능력자라는 얘기도 있고 정우성 이런 놈이었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놈이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강신업 TV 시작합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서 강신업 TV를 성원해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자, 정우성은 1973년생입니다. 51세죠. 거기에 비해서 문가비는 1989년생입니다. 무려 16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인가요? 애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의 결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쑥스럽다. 이거 뭔가 좀 거기 안 맞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도 합니다. 자, 정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가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애를 낳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이 정우성에 대한 그동안에 숨겨졌던 사생활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우성은 말이죠, 약 12년 전에 이지아하고 떠들썩한 연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지아가 서태지의 전 처였죠. 그런데 정우성하고 사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고, 정우성은 당시에 이지아가 서태지의 전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뭐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우성이가 뭔가 좀 연애가 서투른 거 아니냐, 서태지의 전처라는 것도 모르고 연애를 했다가 어떤 피해를 받은 거 아니냐, 충격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2년 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우성은 말이죠, 문가비 16년 차를 극복하고 문가비와 이렇게 애를 낳은 것. 그런데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제보가 언론사로 빗발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우성에 대해서 말이죠. 정우성이가 그동안에도 여러 비연예인들에게 말이죠, 작업을 걸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작업 건 것이 DM,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서 뭐 화나요, 기뻐요, 이런 어떤 그런 문자를 보내면서 상대방한테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따려는 듯한, 다시 말하면 작업을 걸고 이런 짓을 계속해왔다. 그래서 이 정우성이가 비연예인 킬러 아니냐. 다시 말하면 연예인들하고 보통 이제 사귀는 그런 연예인의 어떤 연애 방식, 이것과는 상당히 다른, 뭔가 크게 알려지지 않은, 내지는 비연예인 킬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정우성이가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약 1년 정도 됐답니다. 근데 이 여자하고는 이정재 커플, 이정재 임세령 커플과 서로 어울리면서 같이 데이트도 하고 같이 또 어떤 모임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커플로서 활동을 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연예인 말고 또 정우성과 거의 10년 동안 동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회계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회계사가 말이죠, 로펌을 찾아와서 이 정우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갔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우성이가 98년 비연예인하고 또 사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정우성의 사생활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우성의 사생활이 비연예인들을 그야말로 홀려가지고 농락하는 그런 단계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우성이가 그동안 개념 연예인, 상당히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져왔거든요. 2014년부터 말이죠, UN 난민기구의 뭐 홍보이사, 홍보대사 그런 것도 맡아가지고 난민 운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쪽에 서가지고 상당히 좌파 경향을 보이면서 이 개념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난민은커녕 지 자식도 못 받아들인다. 이거에 대해서 정유라가 SNS에 글을 써가지고 그냥 뼈 때리는 저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유라의 말이 전혀 틀리진 않은 것이, 아니 그렇게 어떤 인권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폭넓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애민주의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을 내보였던 그런 정우성이가 실제로는 뒤에서 이렇게 비연예인들을 농락하고 그리고 가지고 놀고, 사실은 그리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정우성이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책임진다는 것이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결혼을 해가지고서 애를 양육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키우겠다는 겁니까? 책임진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가 이 애를 키우든지 내지는 결혼을 해서 이 아이가 고든 가정에서, 바른 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책임진다는 말이 결국 양육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양육비 주는 것이 그게 책임지는 거냐? 저런 놈이었어?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난민까지 받아들이라는 놈이 제우 지 자식 나니까 뭐 돈 준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정우성에 대해서 그렇잖아도 맞득지 않게 바라보던 이 자유우파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이 정우성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그 즈음에 말이죠. 이 정우성이가 말이죠. 저 좌파에서 가지고 박근혜 나와! 또 뭐 그렇게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다라는 얘기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예인은 연예인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특별히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아인이었죠. 유아인이 개념 연예인 하다가 그야말로 한 방에 나락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그 정치적 그 발언 뭐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는데요. 자, 지금 정우성도 너무나 그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그리고 또 한쪽으로 치우쳤던 그런 연예인인데 이제는 그런 어떤 발언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처음에 말이죠. 문가비와 애를 낳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뭐 애를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꼭 뭐 결혼해야 애 낳는 거 아니지 않냐? 더군다나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비혼, 출산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정우성이가 이 상당히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돈 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결혼을 하면 정우성 재산의 상당 부분이 나중에 이혼할 때 문가비한테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혼을 한다면 그런데 결혼을 안 하면 그냥 애 양육비만 주면 된다면 애 양육비가 뭐 많아봤자 7억이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양육비가 뭐 많아봤자 7억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성년 될 때까지만 양육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 때만 주는 거고 성년이 되면 안 주는 겁니다. 그거 계산해 보면 약 7억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했다가 깨지게 되면 지금 정우성의 재산이 300억이 넘는답니다. 그러면 그 재산에 적어도 뭐 3분의 1만 줘도 요새는 반까지 주지만 그러면 100억 내지 150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것이다.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물론 돈 때문만에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지금 들은 얘기는 또 문가비가 말이죠. 그 애를 낳을 때까지도 이 정우성의 애인지 아닌지 정우성 쪽으로서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을 만큼 또 문가비도 또 다른 사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문가비가 또 다른 남자와 뭐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리고 정우성도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 내지는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뭐 결혼을 서로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갖다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만 문제는 지금 정우성이가 비연예인들을 그야말로 농락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비연예인 아까 그 정우성하고 사귀면서 이정재하고 이렇게 또 커플하고 어울렸다는 그 비연예인의 경우도 이 사실을 알고 문가비가 애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에 지금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정우성하고 10년 정도 동거 생활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회계사 주장입니다. 여기도 지금 사실은 이 문가비와 머리끄댕이를 끄들렀다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뒤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정우성의 애를 낳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잡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우성도 어떻게든지 이 문가비를 달래가지고서 뭐 애를 안 낳는다든지 뭐 등등등등의 그런 어떤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터지니까 이제 와서 마치 자기가 아주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는 듯한 그런 어떤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문가비가 애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갖다가 그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정우성의 소속사에서 정우성의 친아빠 맞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불을 끄려는 그런 시도가 분명해 보이는 거죠. 자, 정우성
그동안에 말이죠. 개념 연예인으로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왔는데 물론 그 활동 자체를 전부 다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너무나 한쪽에 치우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봤는데 정우성이가 알고 보니까 이 사생활이 너무나 이 연예인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연애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가 연예인인 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또 돈도 좀 있고 유명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비연예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마구 홀렸다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론 제가 좋아서 그러는데 뭐 그 여성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연예인이 아니라면 그냥 완전히 일반인이라면 뭐 그거는 카사노바건 말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정우성은 개념 연예인을 표방해 왔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영화인들 중에 하나인데 또 청룡영화상에 뭐 나무 주연상으로 올라갈 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생활이 그 더럽고 복잡하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지금 정우성과 문가비의 이 혼의 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우성이 이렇게 일반인 연예인이 아닌 비연예인들과 많이 사귄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양다리, 그다음에 세다리, 문어발 다리를 거쳤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제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